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보TV 양평입니다. 얼마 전에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가 북한 해안에서 북한군도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뜨거운데 그 죽은 이 씨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은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 편지가 적절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 편지가 어떤 상황에서라면 적절할까, 그것은 우리 영해에서, 우리 영토에서 북한군은 총격으로 사망했다면 이 편지의 내용이 굉장히 적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님은 이 학생은 편지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답장을 두고도 또 말이 많은데 정말 어이가 없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 전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드님께 내게 보낸 편지를 아픈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의 마음과 안타까움이 너무나 절절히 배어있어 읽는 내내 가슴이 저렸습니다.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심정을 깊이 이해합니다. 나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버지 일로 많이 상심하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져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묻고 억울한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해경과 군이 여러 상황을 조사하며 총력으로 아버지를 찾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드님도 해경의 조사와 수사 결과를 기다려주길 부탁합니다. 아드님과 어린 동생이 고통을 겪지 않고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강한 마음으로 어머니와 동생을 잘 챙겨주고 어려움을 견뎌내주길 바랍니다. 2020년 10월 8일 대통령 문재인. 여러분, 이 답장의 전문을 들어보시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그 죽은 이모 씨의 형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컴퓨터로 쓴 편지, 기계로 한 서명, 이것에 대해서 분통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진당은 타이핑된 편지는 친필 사인도 없는 무미건조한 형식과 의례, 그 이상도 아니었다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또 조경태 국진당 의원은 답장이 컴퓨터로 타이핑된 글이어서 내 눈을 의심했다. 유가족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가? 라고 또 비난에 가세했습니다. 조경태 씨에게 묻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친필로 직접 답장을 해줘야 되는가? 그러면 당신은 당신 눈을 의심하지 않을 거야? 당신이 언제부터 그렇게 국민을 생각했는데? 그것을 묻고 싶다 이겁니다. 다음에 조선일보는 한술 더 떴어. 타이핑 답장이어서 유족을 또 아프게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아니, 편지를 타이핑으로 해서 하면은 그 유족을 또 아프게 한다는데 이게 무슨 논리인지, 무슨 논리냐고, 이게. 정말 조선일보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의 유필 메모를 타이핑으로 옮긴 것이다. 애국 정상에게 친서를 보낼 때도 같은 절차를 통해서 편지를 보낸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아들에게는 애국 정상에게 보내는 그런 절차대로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어느 국민의 아픔에 대해서 이렇게 대통령이 일일이 편지로 답장까지 해준 사례가 있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 남쪽 정부 강력한 대응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입니까? 사죄를 했습니다. 뭐라고 사죄를 했느냐? 불행한 사건으로 남녘 동포를 실망하게 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받아낸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나가도 너무 나간 거죠, 이것은. 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 무슨 내용이냐면은, 어떤 사람은 죽음을 두고 논평을 하기가 참 불편하고 안타깝죠. 그런데 보다 못해 내가 한마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유가족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와 요구가 그 이 씨의 죽음의 무게를 이미 넘어선 지 오래됐다. 정치적으로 너무 이용되고 있고 소모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 이젠 국민 누구도 유가족을 위로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오히려 묻고 싶다. 어떻게 해서 죽은 이 씨가
북한 해안까지 갔는지, 올북이었는지, 발을 헛디뎌서 해류에 표류해서 갔는지, 이제 유가족 당신들이 답해라. 그것에서 가장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당신들 아닌가?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죠. 그 다음에 국진당, 니들에게 내가 한마디 할게. 니들은 국민의 아픔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니들은 할 말이 없어. 입이 10개, 1000개, 10,000개, 100만 개도 니들은 입을 열면 안 돼. 먼저 부끄러워해야 돼. 참여해야 돼. 왜?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아니? 알잖아, 니들. 교통사고라고 했어. 사람 새끼라면 절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거든. 혹시 여러분, 팽목항, 세월호 참사가 나고 나서 팽목항에 있는 이 단원고 학생들의 그 영정 사진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팽목항 2번 갔는데 제일 처음에 가서 그 충격을 저는 지금도 잊지를 못하겠어요. 그 충격을. 그 컨테이너에 250명 그 학생들의 영정 사진이 있는데 거길 딱 들어가고 나서 저는 믿기지가 않아, 이 사실이. 이 꽃다운 학생들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영정으로 있는데 이 사실이 믿기지가 않더라고. 가슴이 턱 막히고 이게 정말 사실이란 말인가? 이 기막힌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보고서도 안 믿겨. 너무 가슴이 아프고 무너져 내려 가슴이. 그걸 보고 나서 정말 눈물이 쏟아져 내리는데 믿지를 못하겠더라고, 그 내용을. 그 충격을 난 지금도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교통사고로 가다니. 이건 사람 새끼라면요. 사람 배에서 난 사람 새끼라면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 근데 그걸 교통사고라더니. 그런 정치 세력이 지금 국진당이야. 그런데 니들은 국민 아픔에 대해서 진심으로 슬퍼해 본 적이 있는지, 사람의 가슴으로서 니들이 아파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이겁니다. 사람의 심장을 가졌고 사람의 뜨거운 피를 가졌다면은 그 세월호 참사, 그 학생들 영정 사진 앞에서 그걸 교통사고로 할 수가 없어. 보고도 안 믿기는데. 보고도 안 믿기는 그런 그 꽃다운 애들 영정 사진을 보고 어떻게 그렇게 교통사고라고 폄하할 수 있냐고. 그래서 나는 니들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니들은 오직 니들 이익만 챙기는 정치 집단이야. 정치 세력이야. 니들 국가와 국민, 니들이 어떻게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 국가와 국민은 니들 뱃속, 이속 채우는 도구일 뿐이지. 자격 없는 놈들이 한마디씩 걸치니까 분노가 터져서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 냄새 나고 사람이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 국가 지도자가 되고 국사를 논해야지. 허울만 사람이고 속은 사람이 아닌데 그런 놈들이 국민을 이용해서 또 지그들 정치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니까 그 유가족들이 안타깝습니다. 왜 정쟁의 도구로, 정쟁의 수단으로 소모되고 있는가? 그 죽음마저도 이렇게 이용하려고 드는데 정쟁의 도구로 보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30%는 그것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지금 보이는 행동에 대해서. 대다수 국민들은 이제 너무 나간 유가족의 태도, 국진당 행동에 대해서 그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제는 유가족 여러분들도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